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8강 다중 슬롯머신 기법 소개. 이번 강의에서는 다중 슬롯머신 소개를 하고 다중 슬롯머신 기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 슬롯머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슬롯머신이라는 것은 확률이 다른 여러 개의 슬롯머신이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슬롯머신의 확률을 모르는 경우 슬롯머신을 돌려보면서 어느 정도 얘는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잘 나오는 쪽에 계속 그 슬롯머신을 돌려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슬롯머신을 탐색하면서 최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다중 슬롯머신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탐색을 많이 하면 어떤 슬롯머신의 확률이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많이 하면 해당 슬롯머신의 확률에 따라서 이득이 결정이 됩니다. 즉 탐색을 어느 정도 해야지 확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이 좋은 쪽을 시행을 많이 함으로써 내가 확률에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딜레마예요. 탐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적어지고 탐색을 적게 하면 그만큼 확률이 높은 슬롯머신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적절한 이 트레이드 오프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게 다중 슬롯머신 문제입니다. 다중 슬롯머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입실론 탐욕 알고리즘입니다. 영어로는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입실론 값 0에서부터 1의 값을 주고 해당 값의 확률에 따라서 입실론의 확률로 랜덤한 슬롯머신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슬롯머신, 어떤 슬롯머신이 높은 확률을 가질 것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입실론 확률로 가장 많은 보상을 주는 슬롯머신을 선택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슬롯머신의 기대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각각의 슬롯머신의 현재까지의 값과 실제 선택된 횟수를 저장해 가지고 평균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값은 현재 슬롯머신의 기대값이 되겠죠. 자, 다중 슬롯머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점을 세워봤습니다. n개의 슬롯머신에 각각의 확률값을 줍니다. 그리고 입실론 값을 주었을 때 시행횟수에 따른 평균 기대값 변화를 그래프로 출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슬롯머신에서 확률에 의한 출력, 확률 P인 슬롯머신의 경우에는 출력값 P의 확률로 1, 그리고 1-P 확률로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수, 같은 확률, 같은 시행 횟수의 슬롯머신에서 입실론의 변화량에 따른 변화, 평균, 보상량, 보상값 변화량 그래프를 출력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입실론 탐욕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모듈을 이와 같이 임포트를 하였습니다. 넘파이 모듈은 우리가 그래프나 그런 걸 그리고 그 다음에 일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넘파이를 사용했고요. 랜덤은 이 실론 탐욕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무작위수 형태로 해보고 그 다음에 탐색할 때는 무작위로 탐색을 해보고 실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랜덤 값을 넣습니다. 입실론 탐욕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모듈인 입실론 그리디 클래스를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입실론 그리디 클래스는 일단 초기화하게 되면 입실론 값,
즉 얼마나 탐색을 할 거냐 입실론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값이 뭐 0.2다, 0.3이다 이런 식으로 입실론 값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는 통계를 위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했습니다. n은 우리가 시행 횟수에 대한 것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실제로 이 각각의 슬롯 머신들이 얼마나 소득을 얻었나 그 값들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m은 이 소득을 얻었을 때 이 n으로 나눠 가지고 평균값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m의 값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가장 높은 m의 값을 갖는 슬롯 머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select arm이라는 함수인데요. select arm이라는 함수는 일단 우리가 탐색을 하는 조건, 입실론보다 적은 확률로, 그러니까 입실론 확률로 우리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랜덤의 랜덤 값을 0에서부터 1까지의 사이의 값을 내가 랜덤 값을 얻었을 때 그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면 입실론 확률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탐색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그다음에 self.v, v는 n-ar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개수죠. 암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만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m의 값을 참조해서 m의 값 중에 가장 최대값을 갖는 아규먼트, 그 인덱스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탐색, 그리고 이 부분은 시행입니다. 그래서 탐색과 시행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우리가 암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부분입니다. 파라미터는 n이라는 파라미터와 v라는 파라미터와 m이라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선택된 암, 그리고 선택된 암을 내가 시행했을 때 리워드, 그러면 그 리워드 값에 의해서 우리가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시행을 한번 했으니까 시행 횟수는 플러스 1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리워드 값을 여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에는 현재 선택된 곳의 값, 그러니까 이제까지 얻었던 누적된 리워드겠죠. 그 다음에 시행 횟수 나눠가지고 그걸 평균값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슬롯 머신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리워드가 얼마인지, 전체 슬롯 머신의 리워드 그 얼마인지 알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슬롯 머신에 대해서 이제까지 누적된 리워드 값을 다 합치고요. 그 다음에 시행횟수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전체 시행횟수 분의 전체 리워드 값 해가지고 여러 대의 슬롯 머신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워드를 얻었는지, 평균적으로 얻었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슬롯 머신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슬롯 암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슬롯 암은 확률이 있어가지고 그 확률에 대해서 그 확률 이내의 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1.0이라는 걸 리턴을 하고요. 리워드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리워드가 없는 0.0을 리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으로 그 확률을 주어지게 되면 그 확률을 슬롯 머신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슬롯 머신을 한번 시행했을 때 그때 만약에 랜덤 값이 P 확률보다 적다. 그 얘기는 요 P 확률에 대해서만큼 1.0을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0.0을 리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는 한번 시행할 때 이 P 확률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값을 리턴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슬롯 머신들을 n번, n타임즈만큼 실행하는 함수
플레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입실론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암스는 앞에 슬롯 암이라는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즈의 개수가 결국 슬롯머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타임즈와 리워드스라는 것을 두 개를 이 n타임즈만큼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n타임즈만큼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슬롯머신들을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리워드의 변화량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주어진 입실론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입실론 그리디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할 때는 몇 개의 슬롯 머신이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번 시행을 할 건지, 그래서 시행 횟수 n타임즈만큼 시행을 할 건데요. 일단 타임즈 t에는 t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시행하는 거 그 값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슬롯 머신을 선택할 것인지 select arm 해가지고 그것을 선택된 arm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암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행한 결과는 리워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리워드 값을 이용해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 업데이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암에 대해서 리워드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 t는 알고리즘 전체의 리워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즈 리워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 시행한 숫자에 대해서 리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게임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파이플롯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파이플롯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맵플롯 라이브러리 스타일을 이와 같이 임포트 했습니다. 자, t는 실제로 한번 슬롯 머신들을 쭉 이그리디를 이용해서 시행을 할 때 몇 번 시행을 할 것인가 그 시행 횟수입니다. 그것을 이제 t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암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건 a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이거는 이게 확률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것은 한 번 시행해 가지고는 이 확률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을 해 가지고 여러 번 확률이 바뀌는 상태로 시행을 해가지고 그걸 평균 내기 위해서 제가 이터레이션 IT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실론 이거는 이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입실론 값을 지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일단 슬롯 머신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슬롯 암 그리고 이 안에 그 슬롯 암에 대한 확률은 랜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A개 개수만큼 랜덤하게 슬롯암을 만들어서 그걸 암즈라는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times라는 변수하고 리얼드스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times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시행부터 t번째 시행까지 그것을 A-range 이용해서 1부터 t까지의 값들을 그냥 저장하게 했고요. 리워드는 이거는 누적 값들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mp.zeros 해가지고 t개의 개수만큼 리워드 값을 0으로 다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터레이션 횟수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걸 평균 낼 거냐 할 때 그때 IT 값 이용해서 했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 결과가 나오는데 입실론 값, 그 다음에 이거는 슬롯 머신 기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t는 실제로 시행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행 횟수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그 값을 이와 같이 아래 값에 리워드 값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리워드 값은 시행 횟수에 대해서 리워드 값이 그 시간별로 나오죠. 그럼 그것들을 IT는 실제로 이터레이션 하는 횟수예요. 그럼 이터레이션 하는 횟수로 나눠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그걸 다 합산하게 되면 결국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차트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PLT 서브 플롯 일단 1,1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AX.플롯 해가지고 타임즈 하고 리워드스 이렇게 저장 그 플롯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PLT 쇼 하게 되면 실제로 화면에 보일 겁니다. 앞에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변화량 그래프는 이 왼쪽과 오른쪽은 파라미터가 똑같은 상태로 돌렸고요. 단지 슬롯 머신들의 확률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 횟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될 때까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완만하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행 횟수, 시행률에 따라서 그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탐색과 함께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행한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낮은 확률의 슬롯 머신을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행 횟수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행이 안정적으로 쭉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는 급격하게 오릅니다. 급격하게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요 수치 여기는 0.7에 근접하게 되고 여기 0.8에 근접하게 되는 건 뭐냐면 슬롯 머신들이 랜덤하게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확률을 갖고 있는 슬롯 머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0.8에 근접해 있는 슬롯 머신이 있는 거고요. 얘는 0.7에 근접해 있는 슬롯 머신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입실론 값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걸 프로그램으로 해봤습니다. 자, 일단 파이 플롯하고 그 다음 스타일은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몇 번 할 것인가. 자, 이 시뮬레이션은 그냥 임의로 0.0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입실론 값 0.01부터 시작해서 0.99까지 이 정도의 입실론 값을 갖도록 그 사이의 값을 갖도록 이 S 값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S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칸을 한 10칸 정도 나눠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이 S가 시뮬레이션 개수가 100이다? 그럼 100칸 정도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T는 실제로 한 번 시행할 때 시행 횟수가 몇 번인가? 즉, 슬롯 머신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몇 번 할 거냐? 그 시행 횟수고요. A는 슬롯 머신, 암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IT는 평균을 내기 위해서 이터레이션 하는 횟수입니다. 자, 암을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 입실론 값은 일단 np-loss 해가지고 s 해서 시뮬레이션 개수만큼 입실론 값들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리워드 값도 역시 0으로 초기화하면서 s 시뮬레이션 개수만큼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입실론 값은 0.01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동안에 입실론 시뮬레이션은 일단 이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시뮬레이션에. 그리고
레인지 IT에 대해서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 이때 입실론 값, 여기서 만들어진 입실론 값이죠. 그다음 암즈는 여기서 만들어진 암즈입니다. 암즈는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동작하게 했고요. t는 이 입실론 그리드가 시행 횟수가 몇 번이냐, 예, 그 t입니다. 그래서 리워드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종값입니다. 최종값. 리워드의 최종값이기 때문에 그 리워드의 최종값인 마이너스의 마지막 값을 이용했고, 그 다음 플로트 it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평균값을 최종적으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동작하면 결국 이터레이션 횟수에 따라서 리워드 SIM이 평균값을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실론 값은 이와 같이 0.99를 플로트 S 플러스 1로 나눠 가지고 이 값들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플로트 차트 부분은 뭐 스타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 1,1로 했고, 그 다음에 입실론 값하고 리워드 값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로 암즈가 얼마고 타임즈, 즉 시행 횟수가 몇 번인지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X 레이블은 입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값에 대한 변화량 결과표입니다. 일단 암의 개수가 5개고 시행 횟수가 100번 정도 되면 사실 입실론 값의 변화량은 대략 이 정도에서 최대값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터레이션 값을 더 늘려주면 요거에 그 점점 그 실제 값하고 더 근접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터레이션 값은 100번으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탐색의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암이 슬롯머신 개수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탐색의 입실론 값을 적게 줘도 괜찮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암의 개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우리가 탐색의 횟수도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임즈가 50, 예, 이거는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이 정도 0.3 정도의 값이 최대값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행 횟수가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실제로 탐색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탐색 횟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결과값에 의해서 시행 횟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시면 대략 이 정도에서 0.2에 가까운 0.23 정도의 값이 최대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암의 개수, 이것에 따라서 이 입실론 값은 어디가 최적이냐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실론 값이 최적인 게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지능 적용할 때는 이 입실론 값을 초창기에는 탐색을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시행을 많이 하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 입실론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값을 가져가지만은 그렇지 어댑티브하게 입실론 값을 변화하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